요즘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시대. 분명 애써왔는데 손에 쥔 결과는 너무 작아 보이는 시대. 노력은 했는데 보상은 늦고 기회는 멀어지고 미래는 자꾸만 불투명해지는 시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발이 묶여있는 느낌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 올해는 한 게 없어. 놀다 보니 이렇게 됐지. 겉으로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무거운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애써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체념,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삶에 대한 피로, 비교할수록 작아지는 마음에 대한 방어. 이 말들은 핑계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꿈을 말하는 일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직 희망을 말하면 철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게 마치 현실을 외면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시대. 그래서 많은 마음들이 조용히 꿈을 접고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이 감정은 더 짙어집니다. 거리에는 연말의 불빛이 가득한데 정작 내 마음은 괜히 더 어두워지는 순간, 달력이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올해 도대체 뭘 해낸 거지? 다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마음들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에게 낙제점을 주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조용히 포기하고 조용히 기대를 접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이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건 대단한 해답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문장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마음을 붙잡아주는 시 한 줄. 아무것도 해결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마음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문장.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한 줄의 말을 통해 다시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답답한 연말의 공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붙잡아줄 시 한 줄의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고래를 위하여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청년이라는 건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넓은 바다가 남아있는가의 문제라고.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답답해도 내 안 어딘가에서 아직 크게 숨 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성과와 결과, 속도와 비교로 사람의 가치를 쉽게 재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조차 같은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하지만 시인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내 마음속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푸른 바다가 있는지, 남들이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도 끝내 놓지 못한 꿈 하나가 조용히 살아있는지. 이 고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 왠지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흔들리고 있어도, 지금은 조금 느려 보여도 언젠가는 자기 길을 끝까지 갈 것 같은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보다 먼저 마음의 바다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막혀도 마음까지 같이 막아버리지는 않고, 지쳐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고, 멈춰 서 있어도 꿈의 끈을 아예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남의 속도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기 호흡을 조금 더 믿어보려 하고, 아무도 가능성을 말해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기서 뭔가 시작될지도 몰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아주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를 매일 자신에게 건넵니다. 오늘은 한 걸음이면 돼.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다시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고래를 품고 살아도 우리는 종종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바다가 있어도 파도는 계속 치고 몸은 먼저 지쳐버리니까요.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올해 도대체 뭘 한 거지?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잠시 놓아버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문장은 연말이 될수록 더 깊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나를 성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속도로만 재단하지 말라고. 아직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청년이라고. 그리고 그 고래는 아직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갈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때 이성부 시인의 시 봄은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 이 시는 희망을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괜히 힘내라고 억지로 등을 떠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담담하게 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마음이 단단할 때만, 준비가 다 됐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쳐서 기다림마저 놓아버렸을 때에도 삶은 자기 방식으로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이고, 내일도 별다를 것 없을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더디게 자기 속도로 봄을 향해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도를 너무 쉽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들보다 빠르면 잘 가는 것 같고, 조금만 느려져도 뒤처진 것 같고, 잠시라도 멈추면 실패한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방향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길이 당신을 끝내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비록 느리고 비록 흔들려도 그 방향은 당신을 살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억지로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음 날로 건너가고 있다면, 아직 삶과의 연결을 끊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봄은 한순간에 확 피어나는 계절이 아니라는 걸. 눈이 녹고 땅이 풀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준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지금의 당신은 아직 눈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차갑고 아직 고요하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곧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한편의 시가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호주머니입니다.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2개 가뿐가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고, 기댈 것도 없다고, 내 편도 없다고, 마치 텅 빈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버텨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하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겨울이 되면 호주머니 안에는 언제나 2개의 주먹이 들어있다고. 그 주먹은 누군가가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잘 버텼다고 잘했다고 세상이 건네준 것도 아닙니다. 그 주먹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쥐고 있던 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생긴 주먹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주먹을 쥘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잃은 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방향을 다시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푸른 바다의 고래가 숨쉬고 있고 당신의 삶에는 더디게 봄이 오고 있으며 당신의 호주머니에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2개의 주먹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당신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자기 편이 되어주세요. 조금만 더 자기 속도를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오늘의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그 봄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고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아무것도 잃은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래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건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봄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쳤다는 건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이며 호주머니 속 2개의 주먹은 당신이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만 자신을 판단하려 합니다. 속도로 자신을 재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시험이 아니라 과정이고 당신의 가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고 지금의 쉼은 포기가 아니라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겨울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절이 아니라 당신 안에 힘을 모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의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의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흔들림을 실패로 이름 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충분히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더 자기 편이 되어주세요. 조금 더 자기 속도를 믿어주세요. 당신의 봄은 오고 있습니다.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그 봄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